경우의 수 얘기랑 확률 얘기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확률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렸을 때부터 썼던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할 거고, 요 얘기를 지금도 배우고 나중에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이 돼서 뭔가 선택 과목을 할 때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단원에서 또 한 번 더 배우게 될 텐데, 뭐 그때 배우는 거는 지금 배우는 거는 약간 난이도의 차이일 뿐이지 배우는 것 자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확률이라고 하는 거, 뭐 세 글자로는 가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probability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probability라고 하는 그 앞에 p를 써서 우리는 보통 확률을 p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을 한답니다. 뭐 근데 그건 알 거 없고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분수는 곧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확률이 0.6이다 라고 한다면 10분의 6 아니면 5분의 3 정도로 받아들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거든요. 전체 도수 분의 그 계급의 도수라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도수 분포표? 막 상대도수 막 그런 것도 막 배운 적 있어요? 저 솔직히 그거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모를 거예요. 왜냐면 그거 되게 쓸데없거든. 근데 그 165페이지 그 57-1번을 그걸 보면서 한번 익혀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자, 다음 표는요, 조별로 동전을 여러 번 던져 앞면이 나온 횟수를 조사하여 기록한 것이래요. 자, 앞면 지금 동전을 100번 던지고 200번 던지고 300번 던지고 400번 던졌을 때 그때마다 앞면 나온 횟수를 지금 거기다 기록을 했네요. 100번 던졌을 때는 42번, 200번 던졌을 때는 98번, 300번 던졌을 때는 153번, 400번 던졌을 때 기가 막히게 200번이 딱 떨어지네. 이게 무슨 운빨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랬을 때 지금 첫 번째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게 100과 42니까 상대도수를 0.42라고 한 게 무슨 의미죠? 100분의 42를 소수로 나타낸 거. 네, 그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200번 던졌을 때 98번의 앞면이 나왔다면 그때 상대도수는 200분의 98. 그러면 100분의 49쯤이 될 거기 때문에 소수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0.49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도 조사해 보니까 0.51쯤이 되고 마지막은 0.5로 딱 떨어지네. 그러면 두 번째로 봐봐. 동전 한 개를 계속해서 던진다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에 가까워진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 이게 딱 절반쯤이 되겠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봐. 여기 보세요. 주사위를 던진다고 쳐볼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래? 6분의 3, 정확히는 6분의 3이고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그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주사위를 2번 던지면요, 반드시 그 중에 한 번은 짝수가 나온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니? 그럴 리가요. 주사위 2번 던졌을 때 둘 다 홀수 나올 수도 있잖아.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얘기하는 그러한 확률이랑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수학적인 확률은 살짝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 2분의 1이라고 계산한 거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는 뭐 어떤 가능성, 이거 우리 뭐 가능성 한 99.9%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학적인 확률,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앞면이 앞면이네.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짝수가 3번 나온다. 근데 만약에 주사위를 60번, 600번, 6000번, 6만 번 이런 식으로 횟수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리다 보면 그에 따라서 그 분자도 뭐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냐면 이 비율 값에 가깝게 30, 300, 3000 이런 느낌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걸 인지할 수 있죠. 그걸 지금 나타낸 게 거기 57-1번의 표라고 보이네. 100번 던졌을 때는 0.42였지만 400번 갔을 때 200으로 되게 2분의 1에 가깝게 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동전을 4억 번을 던진다면은 그에 따라 앞면이 나오는 기대도수는 몇 개가 된다? 한 2억 개쯤이 되겠다라고는 퉁쳐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이제 확률이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이 확률 문제도 경우의 수 문제를 구하는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그리고 거기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된다 라면서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동전 2개를 던진대요. 오케이. 동전 2개를 던질 때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일까를 계산해보자. 자, 동전 2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예요?
이 동전 두 개는 서로 다른 동전이라고 가정하죠. 뭐 아니면 한 개 동전을 두 번 던진다고 하거나 앞뒤 앞뒤 뒤앞 뒤뒤의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네요. 근데 그 와중에 앞면이 두 개 나온다는 건 뭐뭐만 나오는 경우 앞에만 나오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4분의 1이다. 뭐 소수로 말한다면 0.25라고 말하면 되지만 이제 우리 앞으로 확률 얘기할 때는 소수보단 분수 표현이 더 괜찮기로 합의를 보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랑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잘 구하시면 되고, 확률 문제는 항상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뭐뭐 할 때 쉼표하고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이 쉼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전 내용이 뭐냐면 분모에 들어갈 전체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쉼표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뭐다? 분자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구하는 우리의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형태로 고정입니다. 연습하시면 되겠죠. 밑에 있는 그 57-2번도 답 한번 내보시고 예제 문제 갈게. 자, 57번 한번 가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원점에 P점이 존재했대. 그리고 동전 던지기를 한대요. 동전을 던졌을 때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2칸, 그리고 동전이 만약에 뒷면 나오면 왼쪽으로 1칸 가는 그런 식의 게임을 해보자는 상황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이 동전을 무려 몇 번 던지냐면 4번을 던진대요. 이 동전을 4번 던질 때 이 P점이 결국 A점에 도달하게 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인가? 자, 시작부터 조금은 하드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몇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 동전 4번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16가지인 거 맞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확률 구할 때는 일단 분모부터 깔고 난 다음에 분자 계산해 주는 게 안전하고 좋아요. 자, 이제 분자를 고민해 보자. 이 P점이 이제 여기 왼쪽으로 결국은 한 칸만 움직여야 될 텐데, 결국은 이건 동전을 몇 번 던지는 거기 때문에 4번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만약에 앞면 나오면 오른쪽으로 막 2칸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할까? 저는 이제 앞면을 H라고 하고 뒷면을 T라고 할게요. 만약에 앞면만 4번 나오는 거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한참 어디로 도망가 버리니까 8 쪽으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앞면은 최대한 덜 나오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앞면이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될 거란 말이지. 뒷면만 나오면 왼쪽으로 4칸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앞면과 뒷면을 잘 조율하면 될 텐데, 이건 어떨까? 앞면이 한 번 나오고요, 뒷면이 3번 나오는 거 괜찮을까? 한번 해보자. 앞면이 만약에 한 번 나오면은 이렇게 갔다가 뒷면이 한 번 나오니까 오케이, 결국 이 정도로 도착할 수밖에 없겠네. 조합은 이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앞면 한 번, 뒷면 3번. 근데 이게 뭐가 있으니까? 순서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앞면이 맨 처음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 몇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도 포함해서. 그래서 분자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해서 결국은 확률이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세주시면서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베스트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 유제 57-1번 해보고 넘어갑니다. X랑 Y 나왔다고 쫄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X나 Y는 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해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57-1번도 유형으로 따로 하나 잡아서 설명해야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건 한번 들어볼래요? 일단 그 문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게 틀림없어요? 옳지? 6 곱하기 6이니까. 자, 36은 미리 박아버리고, 자, 갑시다. 자, 거기서 이제 x 더하기 2y가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지금 x랑 y 앞에 개수값들을 볼래? x 앞에는 몇 붙어 있죠? 그렇지, 이거 지금 1 보이시죠? 여기에 1 있고요. y 앞에는 몇 있어요? 2 있죠. 둘 중에 누가 더 크지? 1과 2 중에? 2가 더 큰가? 그래서 이런 문제 할 때는 문자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값이 큰 친구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진행하는 게 되게 좋아요. 작은 것보다는 말이야. 큰 게 더 안전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y값이 1일 때, y값이 2일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나열해 보자 이 말이지. 자, y가 1이면 x 더하기 2가 7이니까 x는 몇이면 충분하다? 5면 충분하겠죠. 이런 느낌으로 y가 2면은 x 더하기 4가 7이니까 얘는 몇이면 된다? 3이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y가 3일 때는 x 더하기 6이 7이니까 여기는 1 정도로 되겠죠. 더 이상 셀 필요가 있다 없다? 더 이상 셀 필요 없을 거야.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따라서 몇 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밖에 없을 거고, 약분하면 뭐 분의 1?
12분의 1. 이 정도로 확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Understand? 오케이, 괜찮아? 러면서 넘어갑니다. 자, 확률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무조건 0과 1 사이에 있어요.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0%에서부터 100%까지의 확률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그냥 살면서 그냥 막 농담 삼아 이거 진짜 막 5000% 일어난다 막 이렇게도 말하잖아. 사실 그거는 수학적인 말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고 그냥 뭐 약간 뭐랄까 심리적인 말이죠. 그냥 강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서 말하는 말일 뿐이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수학에서의 확률에서는 100을 넘어가는 상황은 절대 없을 거고 0보다 작은 확률도 절대 존재하지 않을 거야. 다시 0보다는 작을 수가 없고 1보다는 클 수가 없을 거예요. 확률이라고 하는 값은 분수로 얘기했을 때는 퍼센티지 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확률 값은 죽었다 깨어나도 0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을 건데, 실제로 확률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니?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일어난다는 말이겠다 라고 하는 뭐 그 정도의 성질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별거 없죠. 자, 이건 그냥 바로 예제 58번으로 넘어갈게. 다음 페이지 가봐요. 자, 그 사건 A가 어떤 사건인지는 나도 모른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 그랬고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이 사건 A는 무조건 일어난다랑 일어나지 않는다로 두 개로 나눠지는 거 확실할까? 막 중간에 애매한 상황은 절대 존재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합하면 무조건 몇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인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하게 느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한번 옳지 않은 거 확인해 볼게요. 1번 P라고 하는 확률은 0과 1 사이다. 맞는 말이죠. 2번 어때요? P가 0이라면 A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일어날 확률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게 맞는 말이 되겠지. 3번 P가 1이면 일어날 확률이 1이니까 무조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4번 볼래요? 저 Q라고 하는 것도 0과 1 사이 맞니? 그렇죠.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차피 그냥 서로 간에 그냥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둘 다 그냥 똑같은 말이 될 거니까 4번은 맞는데 5번이 뭐가 틀려서? 둘이 바뀌었다기보다는 P를 Q 빼기 1로 말하는 것보단 1 빼기 Q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Q 빼기 1과 1 빼기 Q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틀린 말은 5번이 되겠다 라고 해서 167페이지, 168페이지에 있는 이그젬플과 유제 문제 해결합시다. 58-2번만 보더라도 딱 그 의도가 분명하죠.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뭐 분모는 뭐 36이 될 거고, 근데 그 와중에 3x랑 2y를 더하는 게 5 이상이면 되는데, 일단 가능성을 한번 판단해보자. x랑 y를 가장 작은 숫자인 몇몇으로 박았을 때도 1, 1로 박았을 때도 기본으로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죠. 그럼 딴 걸 집어넣으면 무조건 맞는 말이겠지? 그럼 걔는 뭐든 간에 노상관일 거니까 당연히 확률이 몇이다? 1, 2자 100%가 되겠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될 겁니다.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6건의 확률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 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나머지를 얘기하거든요. 어떤 걸 제외한 그 반대 부분, 나머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귀찮거나 복잡할 때 요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생각은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할 때도 은근히 써먹었던 적이 있어요. 뭔가를 구할 때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반대 경우의 수를 뺀 계산 우리 했었죠. 그걸 확률로 옮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예를 들어 한번 가볼게요. 자, 동전 3개를 던집니다. 전체 경우의 수 몇 개죠? 동전 3개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개? 몇 개니 저희야? 동전 하나당 앞뒤 2개죠? 그 3개 동시에 던집니다. 몇 개? 6이야 8이야? 2 더하기 2 더하기 2요? 동시에 던지는 건데 8개. 어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죠?
검증도 가능했고 실제로 8개가 되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 H는 앞면이고 T는 뒷면인 거 우리 다 합의 봤으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8개를 나열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 중요한 표현.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몇인가. 어차피 그냥 우리는 분자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적어도 하나가 뒷면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캐치하면 되겠죠. 적어도 하나가 나온다는 게 뭔 말이죠? 실제로 1개 나와도 되고 2개 나와도 되고 3개 나와도 되는 그런 표현이죠. 적어도라는 말 자체가. 이 중에서 누굴 제외하면 다 맞는 말이야? 맨 위에 거를 제외한 나머지 요 7개는 다 T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 7가지가 뭐죠? 적어도 하나가 뒷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확률을 8분의 7이다 라고 말하면 될 것 같긴 해. 그리고 난 지금 이거 뭐 한 거냐면 일일이 그냥 노가다 때려서 센 거예요. 이렇게 하실래요? 좋긴 해. 좋긴 합니다. 되게 안전하고 좋긴 한데 귀찮잖아. 이게 동전 3개라서 8개지. 만약에 동전 10개였으면 몇 개일 것 같아요? 2의 10승이라서 1024개거든요. 1024개를 여러분들이 다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인간이 할 짓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생각해 보자고. 왜 7개를 우리가 세야 할까? 차라리 전체 확률에서 모두 뭐가 나오는? 앞면이 나오는 그 확률을 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인드예요. 8분의 7이나 1 빼기 8분의 1이나 똑같은 계산값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 확률에서 그 반대말의 확률을 빼주는 걸 계산하는 게 6건 확률의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대부분의 확률 문제는 일일이 구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더 많겠죠. 왜? 쉬운 문제는 재미없으니까 네,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이런 적어도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을 때는 거진 대부분 6건의 확률로 진행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앵무새 마냥 적어도 6건, 적어도 6건 이러지 마세요. 이 6건의 확률을 쓰지 말라, 6건의 확률을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쓰면 좋다는 거지. 이 확률을, 이 상황을 모른다 하더라도 계산은 우리 가능했었죠. 지금 이것도 일일이 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써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그냥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원래 세는 방법도 잊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오케이, 예제 문제도 한번 같이 볼게요. 59번. 주사위를 2개를 던진답니다. 자, 일단 무지성으로 박아놓죠. 분모는 36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2개 중에 마찬가지로 또 적어도 하나가 뭐가 나올 확률이래? 소수가 나올 확률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그 2, 3, 5 뭐 그런 걸 말하죠. 실제로 주사위의 소수는 2랑 3이랑 5라고 하는 몇 개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생각해보자. 전체에서 둘 다 뭐가 안 나올 확률을? 둘 다 소수가 안 나올 확률을 빼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 소수가 나올 확률이 각각이 몇이죠? 주사위 하나 던질 때. 그렇지. 6분의 3개니까 6분의 3, 즉 2분의 1이죠. 그러면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둘 다 소수 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 혹시? 아니면 이게 조금 별로면은 36분의 주사위 하나당 소수 아닌 것도 3개, 3개니까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36분의 9면은 약분해서 뭐가 되니까 4분의 1이 될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 정답은 몇 개가 된다? 몇 개래? 몇이 된다? 4분의 3이 된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일일이 세는 것도 괜찮은데 6건의 확률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169, 170페이지 풀어보죠. 저 오늘 확률 얘기 끝낼 거거든요. 그래 몇 개 안 남았어요. 괜찮으시면 172페이지로 넘어갈게. 우리 경우의 수에서 뭐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서로 뭐 했죠? 그냥 더했죠? 그치? 그리고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서로 뭐 했고? 곱했고. 그 아이디어가 확률에 그대로 그냥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별다른 첨언 없이 그냥 바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세요. 칠판에 주머니를 그렸고요. 그 주머니 안에는 파란색 공이 4개, 빨간색 공이 5개, 보라색 공이 1개, 총 10개의 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 1개의 공을 뽑을 때까지가 일단 가정이에요. 첫 번째, 그냥 뭐 파란 공이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니?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요? 그렇죠.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10분의 4. 뭐 약분하면 5분의 2라고 말해도 되고 소수로 말하면 0.4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두 번째, 빨간색 공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10분의 5라고 말하면 되죠. 지금 별개의 상황이라고 지금 가정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파란색 또는 빨간색 공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란 말하면 되겠어요? 10분의, 정확히는 파란색 공이 나올 확률인 10분의 4랑 빨간색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5를 그냥 뭐 해주면 되죠?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뽑았더니 그게 파란 공 아니면 빨간 공의 확률은 실제로 파란 공이 나올 확률과 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더해 주기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겹치는 게 있겠어요? 막 뽑아봤더니 여기서 보면 파란 공, 여기서 보면 막 빨간 공 막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겹치는 것까지 빼야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냥 아이디어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그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제 동시에 공을 3개를 뽑을 때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상황이 복잡해지는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습니다. 이 정도만 그냥 무난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확률끼리의 덧셈을 할 때 상황은 서로 간에 그냥 구분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이번에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주사위 1개랑 동전 2개를 던지는 시행이긴 한데 일단 주사위 한번 볼게. 주사위 하나가 짝수가 나오는 그 확률은 어떻게 되니? 주사위 하나당 경우의 수는 몇 개고? 6개가 있을 거고 그 와중에 짝수는 2, 4, 6에 3가지 있으니까 6분의 3 줄여서 2분의 1이라고 말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맞죠? 자, 이번엔 동전만 가지고 갈게요. 자, 동전 2개 던질 때 둘 다 뒷면 나오는 확률은 몇 분의 몇? 전체 몇 개 중에? 그렇죠. 전체 4개죠. 근데 그 와중에 뒷면 나오는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난하게 4분의 1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진짜 문제. 자, 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던질 때요. 주사위는 짝수가 나오는 동시에 동전은 모두 다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다?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는 2분의 1이라는 확률과 동전이 둘 다 뒷면 나오는 4분의 1의 확률을 더하는 거겠니? 곱하는 거겠니? 이게 주사위랑 동전을 지금 둘 다 동시에 던지고 있어요. 연계되는 상황이죠. 이 두 확률은 곱해야 마땅하겠죠. 따라서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8분의 1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서로 간의 확률을 더할지 곱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읽어보시면서 상황 판단은 본인들이 좀 하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지. 동시에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자, 예제 문제가 총 3개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17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A랑 B는요,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수라 그랬으니까 다 1, 2, 3, 4, 5, 6들이 다 가능한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 요 방정식 AX 빼기 B는 0이라 했지만 저는 그냥 B 이항시켜서 AX는 B라고 그냥 쿨하게 할게요. 자, 이 방정식의 해가 1이 되거나 6이 될 확률이 얼마인가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 중간에 또는이라고 적혀 있죠. 또는 5어 다 뭐죠? 이 둘을 서로 합하라는 표현이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지금 1 또는 6이라 그랬으니까 x가 1인 경우랑 x가 6인 경우를 별개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건 맞을 것 같아. 자, x가 1이라면 실제로 뭐랑 뭐가 같다는 표현이야? a랑 b가 같다는 표현이죠. 생각해봐요. 주사위 2개 던져서 두 숫자가 둘 다 같게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일지에 대해서 몇일까요? 일단 분모는 믿고 몇이라고 말하면 돼요? 36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주사위 2개 던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두 숫자가 서로 같대요. 어떤 조합들이 가능하냐? 1, 1, 2, 2, 3, 3, 4, 4, 5, 5, 6, 6에 몇 가지? 6가지 있으니까 이거는 6분의 1이다. 일단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번엔 해가 6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x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6의 2가 b가 되는 상황을 고르라 그랬네요. 생각해보시면 a나 b나 다 뭐부터 뭐까지밖에 불가능해? 1부터 6까지밖에 가능하지 않죠. a가 2만 되더라도 b는 가능성이 없죠. 그럼 a는 뭐밖에 불가능하다? 1 말고는 불가능하겠죠. a가 실제로 1일 때 b가 몇이면 충분하니까 6이 되는 그 한 가지 조합밖에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차라리 이 썼던 6분의 1은 별로 약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위에 썼던 36분의 6이랑 36분의 1을 서로 뭐 해주는 확률? 더해주는 게 최종적인 결론. 따라서 정답은 뭐보다 뭐다? 36분의 그렇지 7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둘은 서로 더해주죠. 왜? 경우를 나눴으니까 케이스를 분류했기 때문에 더해줘야 된다 라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자, 175쪽의 예제 61-1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0%고요. 모레 비가 올 확률은 80%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오늘 기준으로 해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이 0.3, 0.3이라고 갈아 끼울게. 0.3. 그리고 모레 비가 올 확률은 0.8이래요. 그랬을 때 그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연속해서 비가 올 확률. 그냥 쉽게 말해서 내일도 비가 오는 동시에 모레도 비가 올 경우에서 그 확률을 구하라 그랬죠. 내일 비가 올 확률 몇이라 그랬죠? 0.3이라 그랬죠. 그리고 모레 비가 올 확률은 0.8이라 그랬고 이 둘을 당연히 곱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따라서 계산은 0.24, 즉 100분의 24%로는 24%다 라고 말하면 되고 약분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죠. 아마 25분의 6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바꿀게 문제를. 내일만 비가 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만 비가 오고 싶어요. 내일은 일단 비가 오니까 0.3으로 비가 오겠죠? 그런데 모레는 비가 온대 안 온대? 안 온대. 모레 비가 올 확률이 0.8이면 모레 비가 안 올 확률은 당연히 0.2라고 말하는 게 맞죠.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두 개를 곱해서 결과는 뭐다? 0.06, 6%.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 이런 식의 문제도 충분히 나오겠다. 내일 모레 둘 다 비가 안 올 확률은 0.7과 0.2의 곱이라고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이 정도의 6건의 확률까지 곁들여서 자유자재로 확률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 예제는 되게 골 때리는 문제거든요. 자, 소은이라는 놈이랑 상표라는 놈이 있는데요. 소은이는요, 이 둘이 도서관에서 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킬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인성 미쳤죠? 약속을 지킬 확률이 4분의 1이면 좀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상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확률이 5분의 3이래요. 자, 이런 좀 뭐랄까, 이 스쳐 지나가기 좋은 표현에 낚이시면 안 돼. 이 소은이란 친구는 약속 지킬 확률을 나타냈으니까 우리도 차라리 상표라고 하는 친구도 약속을 지킬 확률을 표현해 주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약속을 못 지킬 확률이 5분의 3이면 약속 지킬 확률은 몇이겠냐? 옳지. 일단 이렇게 문제를 바꾼 다음에 읽어보자. 자, 두 사람이 약속 장소에 만나지 못할 확률을 구하래. 오, 신박하죠? 그러면 자, 고민해 봅시다. 자, 이 두 친구가 약속 장소에 못 만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둘 다 그 자리에 나오면 성사되는 거죠. 근데 둘 중 한 놈이라도 안 나오는 순간 당연히 이건 빠그러지는 거죠. 둘 다 안 나오면 할 말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한 놈이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소은이가 안 나오고 상표 나오는 거, 소은이가 나오고 상표가 안 나오는 거, 둘 다 안 나오는 그 세 개의 확률을 다 구한 다음에 더해도 되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 차라리 뭐를 하자? 전체에서 둘 다 뭐 할 확률을? 나올 확률을 빼는 게 훨씬 이득이겠다라는 거죠. 1 빼기. 자, 둘 다 나오고 나오니까 4분의 1과 5분의 1을 뭐 하는 거죠? 곱하는 이 정도 계산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 이 말이야. 1 빼기 10분의 1이 될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10분의 9죠. 자,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약속을 기껏 잡았지만 90% 확률로, 아주 높은 확률로 아마 약속은 빠그러지게 되겠죠. 뭐 이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살면은 곤란해요. 이게 약속은 소중하니까. 약속 지킬 확률이 4분의 1인 게 사람이야 이게. 자, 아무튼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문제들 밑에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176페이지까지 한번 문제 풀어보고 다음 얘기 한번 해볼게. 그 61-1번에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중딩 때 하나 초딩 때 하나 이거 막 이런 거 막 만들어 보고 막 한 적 있지 않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하나 이런 거 보통? 그지? 이거 스위치가 닫힌다는 게 착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스위치가 열리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전류가 흐르려면 스위치가 닫히는 상황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혹시 몰랐다면 내려가는 게 그 불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61-3번은 보통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객관식 문제들처럼 5개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를 오지선다형 문제라고 한답니다. 근데 3개 보기 중에 정답 하나가 있다면 이런 건 삼지선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정답이 1개라면 정답을 맞출 확률은 그냥 찍는다는 가정이죠. 당연히 찍어서 정답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고 맞추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상황이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 1번부터 3번까지 정답을 그냥 무지성으로 찍을 때 자, 1개만은 맞자 제발 이런 느낌으로 기도메타를 통해서 적어도 하나를 맞춘다. 전체 확률에서 싹 다 뭐 할 확률을
틀릴 확률을 빼주시는 게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61-4번은 내가 좀 약간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처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니까 자, 한번 상황을 같이 이해해 봅시다. 자, 가불병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A, B, C라고 할게요. 사람 이름 바꿨습니다. 자, A가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지금 절반이네요. 5. 이 정도면 상당하죠. B는 5분의 3, 60%, 더더욱 상당하고요. C는 3분의 2, 66%. 지금 그러니까 C가 일단 제일 합격률이 높기는 하네. 뭐 일단 뭐 그런 건 됐고요. 상황 자체가 이 3명 중에서 2명 이상 합격할 확률을 구하래요. 이 전체 상황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될 거냐면 3명 다 탈락하는 경우랑 3명 중 1명 붙는 경우, 3명 중 2명 붙는 경우, 마지막으로 3명 다 합격한 경우에 총 4개로 상황이 구분이 될 거예요. 그 4개 상황 중에서 지금 뭐랑 뭐를 물어본 거냐면 2명인 합격인이 2명의 상황과 합격인이 3명의 상황, 그 2개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가도 되고 6건으로 가도 똑같아요. 왜냐면 4가지 중에서 지금 2가지를 그냥 구할까, 그 전체에서 이 2가지를 빼는 건가, 어차피 그냥 노력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어차피 똑같으면 뭐 하는 게 낫죠? 그냥 하는 게 낫죠. 자, 생각해봐요. 3명 중 2명이 합격하는 상황은 이렇게 보죠. A가 합격, B도 합격인데 C가 뭐 해야 돼요? 불합격이 되는 3분의 1에 대한 상황으로 가는 게 맞죠. 아직 안 끝났다. 더하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죠? A 합, B 합, C 불합이 되는 그 상황 얘기하고 있는 거야. 더하기. A는 합, B는 불합, C는 합이 되는 A 땡그라미, B 땡, C 땡그라미 요 상황. 에다가 A 불합도 2분의 1, B 합 5분의 3, C 합 3분의 2라고 하는 요 상황까지. 지금 얘랑 얘랑 얘 이 3개를 더한 게 뭐죠? 3명 중 2명만 합격하는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인가? 아니, 요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A도 합격하고요, B도 합격하고요, C도 합격하는 A, B, C 다 시험을 통과하는 그 확률까지 해줘야만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겠죠. 요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요 계산 하실 때 이거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거 하나하나 따로 보시면서 약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거 어차피 분모는 2 곱하기 5 곱하기 3으로 다 통일이잖아. 몇이죠 이거? 30분의인가? 30분의로 그냥 밀고 가시고 분자 계산만 따로 해서 그 4개 더한 걸 여기다가 써주신 다음에 그 최후에 약분하는 게 가장 좋은 계산 방법입니다. 얘야. 자, 2개 남았거든요, 개념이. 바로 갑니다. 요 2개 얘기하고 라이브 수업은 종료하고 여러분들은 비원 끝까지 푸시고,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는 뭐 더 뽑아서 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미리 말할게요. 이 경우의 수랑 확률 단원 테스트는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시작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토요일 날까지 질문하고 연습할 시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방법은요, 이 개념 한 통이랑 비원에서 일단 개념 한 통은 유제 문제 수준, 그리고 비원은 여러분들이 푼 문제 중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좀 복습하시면서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통과하고도 남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은 그동안은 우리 소홀히 했던 그 센이라던가 C2, 네, 그거를 좀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177페이지예요. 지금 거기서는 뭐 연속해서 뽑는다 라고 나왔는데 저는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쓰긴 했어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건 알죠? 안일비 그거죠. 그러니까 복원 추출인 거랑 복원 추출이 아닌 거 정도로 일단 상황이 구분이 되는데, 그렇다면 복원 추출이 뭐냐? 복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느낌이죠? 뭔가 다시 돌려놓는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죠. 추출은 뽑는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오케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뽑는데 나중에 다시 돌려놓는 방법으로 뽑는 거예요. 얘는 그럼 뭐겠어요? 한 번 뽑으면은 걔는 그냥 없어지는 그런 식의 상황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A랑 B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두 친구가 A가 먼저 공을 뽑고요, B가 두 번째로 공을 뽑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개씩 각각 한 개씩 공을 뽑을 때 상황을 1번과 2번으로 구분할게요. 첫 번째는 그 꺼냈던 공을 다시 집어넣는 상황. 이게 뭐예요? 복원 추출의 상황이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밑에 건 당연히 비복원 추출의 상황이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이게 뭘 걸어야 되는데 뭘 할까? 뭘 하지? 3의 배수. 오케이. 아니 좀 어렵나? 아니 이건 좀 어렵다. 자, 그냥 상황을 판단합시다. 자, 첫 번째 A가 먼저 여기선가 뭔가 공을 하나 뽑으려면은 전체 몇 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그냥 한 개를 선택하면 되는 그런 식의 상황이죠. 그래서 A의 상황은 일단 10분의 1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뒤가 중요하죠. A가 뭐 이 10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긴 하지만 걔는 그 공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뭐 한 거죠? 다시 가방에 집어 넣은 거지. 그러면 그 두 번째 시행할 B도 결국은 전체 경우의 수 몇 개가 된다? 10개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의 상황도 여전히 10개 중에서 뭔가 하나가 일어나는 그런 식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밑에랑은 상황이 뭐가 다르냐면 A가 먼저 10개 중에서 뭔가 하나를 뽑았다면 B는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개로 줄어든다? 9개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런 식의 상황이에요. 그 정도의 상황으로 이 문제들을 구분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재미없는데 뭘 하지? 1번부터 10번까지 하지 말고요. 자,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파란색 공이 4개 있고요. 빨간색 공이 6개 있는 이런 식의 상황으로 바꿀게요. 좀 더 편하게. 자, 그랬을 때 둘 다 파란 공 뽑을 확률. 자, 문제 이렇게 바꿀게요. 확률. 근데 그 확률을 이 상황과 이 상황을 구분지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야. 자, 첫 번째,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 상황인 복원 추출의 상황이라면 A가 먼저 뽑았을 때 파란 공 나올 확률이 뭐분의 뭐다? 10분의 4가 되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그 파란 공 4개 중에 한 개를 뽑았다 하더라도 걔는 다시 뭐 한 거니까 다시 집어 쳐 넣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B가 뽑을 확률도 뭐분의 뭐다? 10분의 4로 변함이 없을 거랍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00분의 16이 되고 소수는 뭐 0.16이다 라고 말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좀 다를 거예요. A가 파란 공 뽑을 확률은 여전히 몇인데? 10분의 4예요. 근데 이 뒤는 어떻게 되겠니? 분모가 몇으로 바뀌어? 9로 바뀌겠죠. 왜? A가 지금 파란 공 하나를 뽑았기 때문에 실제 B의 상황은 지금 몇 개 남았던 거야? 9개가 남았던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파란 공은 실제로 몇 개 있어요? 3개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확률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잘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뭐 여러분들 뭐 왕게임 같은 거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뭐 약간 술자리 게임이라서 약간 너네한테 말하기 약간 민망하긴 한데, 뭐 쉽게 말해서 그 막 젓가락통에 그 젓가락 막 예를 들어 10개 중에서 단 한 개의 왕이 있는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해서 뽑는 거라고 할게요. 그걸 먼저 뽑는 게 유리한 상황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다 먼저 뽑으려고 하잖아. 먼저 뽑는 게 좋은 것만 같으니까. 근데 수학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도 첫 번째 뽑던 맨 마지막에 뽑던 확률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설명을 지금 하는 거는 이 설명을 너무 아득하게 넘는 되게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 수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걸 먼저 뽑으나 세 번째 뽑으나 다섯 번째 뽑으나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무식하게 먼저 뽑으려고 하지 말자고. 이거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거. 수학 못 배운 친구들 특 그런 거 먼저 뽑으려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언제 뽑든 상관이 없어요. 심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서도 말이지. 오케이. 넘어가서 이제 62번이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1번부터 9번까지의 9장의 카드가 있고요. 이 9장의 카드 중에서 차례대로 이제 2장을 뽑는데요. 문제 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꺼낸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 즉 어떤 추출? 비복원 추출의 상황으로 일단 문제가 깔려 있어. 처음 뽑은 카드를 10의 자리에 배치하고요. 나중에 뽑은 두 번째 카드를 1의 자리에 배치해서 뭘 만든대? 두 자리 자연수로 만들고 싶대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두 자리 자연수가 뭐가 될 확률? 홀수가 될 확률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홀수인지 짝수인지는 1의 자리 숫자로 결정하는 거 맞죠? 1의 자리 숫자가 확실하게 뭐면 된다? 1, 3, 5, 7, 9면은 되겠죠. 그치? 그런데 일단 그 와중에 첫 번째 자리는 뭐가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될지를 고민을 할 텐데, 그러면 상황을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결국 이 1부터 9까지는 짝수 아니면 홀수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인지가 됩니까? 결국 이 문제가 1의 자리 숫자가 홀인지 짝인지가 중요한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짝수이면서 여기가 홀수로 뽑히는 그 확률과 여기도 홀수고 여기도 홀수로 뽑히는 그 상황으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상황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여기가 짝수인 건 말이 안 될 거니까. 한번 가볼게. 자, 첫 번째 몇 개 중에서 9개의 숫자 중에서 여기 짝수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습니까? 2, 4, 6, 8에 몇 가지? 4가지가 있을 거예요. 맞니? 그리고 두 번째가 뭐 분해로 바뀌어? 뭐 분해로 바뀌어? 9야 8이야 여기가 8이 되겠죠. 왜? 비보건이래. 꺼낸 거 다시 집어넣지 않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8개로 주고요. 근데 어차피 홀수는 변해서 변하지 않아서 그냥 안 변했죠. 어차피 짝수만 뽑았으니까 홀수 여전히 몇 개? 5개 중에 하나 그냥 아무렇게나 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냥 72분의 20이라고 그냥 쓰도록 할게요. 두 번째, 첫 번째 홀수 뽑을 확률은 9분의 5일 거란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로 바뀌어? 8분의? 그렇지, 8분의 4로 바뀌겠죠. 첫 번째 홀수 5개 중에 하나 뽑았다면 두 번째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계산하면 72분의 20. 놀랍게도 똑같네요. 어쨌든 이 두 확률을 뭐 해주는 게? 더해주는 게 최종적인 확률 계산이고, 72분의 40 약분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 정도의 문제가 될 겁니다. 나쁘지 않다면 177, 178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풀고 마지막으로 갑시다. 도형에서의 확률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는 뭐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하라고 하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그림, 도형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말이라 보시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쉬울걸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정사각형 9개라고 좀 취급 좀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려요. 뭐 한 변의 길이 몇인지는 모릅니다. 뭐 내 관심 아니에요. 자, 뭐 이게 뭐 공 던져서 이거 판 뚫으면 이거 떨어지는 뭐 그런 게임들 있죠. 공 한 번 던질 때 이 파란색의 맞출 확률 뭐분의 뭐일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이게 9분의 5라는 게 느껴지죠. 왜? 9개의 판 중에서 실제로 맞출 게 5개가 될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넓이 같은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실제로 여거 넓이를 다 그냥 1이라고 잡을 때 전체 넓이가 몇이고 9가 되고, 그 와중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의 넓이가 몇이니까 5기 때문에 그래서 9분의 5다 라는 그런 계산법을 따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거랑은 조금 차이점이 뭐죠? 얘는 뭔가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 던지거나 뭔가 숫자 카드를 뽑는 그런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공 던질 때 여기에 맞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맞을 수도 있고 막 이렇죠. 그렇게 따지는 순간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무한 가지가 될 겁니다. 여기랑 여긴 좀 다를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체 영역의 넓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넓이만 계산해서 확률값 계산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그런 느낌이죠. 자, 이런 느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동심원 3개를 그렸습니다.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가장 큰 사이즈인데요. 이 반지름이라기보다는 이거 뭐라 하지? 이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다 동일하게 지금 잡은 그런 동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건 그리고 친절하게 한 반지름을 1로 잡을게요. 여기 1, 여기 1, 여기 1. 얘는 관역이라고 칩시다. 화살을 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화살을 한번 쏠 때 그 화살이 이 빨간색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인가를 구하라. 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정, 화살은 반드시 이 원판 내에 맞는다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바깥 부분은 맞지 않는다라는 가정과 화살이 막 기가 막히게 이 선에 맞는 건 제외하자는 것까지 무조건 이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마인드.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죠? 우리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개념은 아니고 전체 넓이 중에서 이 빨간색의 넓이를 분모분자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전체 원의 반지름은 몇이니까요? 3이니까 9파이가 전체 원의 넓이인 거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저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옳지. 이 중간 사이즈 원은요 반지름이 2짜리이기 때문에 무엇이죠?
그치 4파이죠. 그리고 거기서 뭘 빼준다? 그치 여기 1짜리 원의 넓이인 파이를 빼줘서 9파이분의 몇 파이? 3파이가 되고 파이는 스르륵 스르륵 빠지고 3약분하니까 뭐분의 뭐? 3분의 1이 된다. 뭐 이 정도의 계산을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예요. 별거 아니죠. 예제 문제도 똑같아요. 이 그림 자 뽑기 같은 그런 상황이죠. 자 활을 두 번 쐈을 때 둘 다 뭐에 맞을 확률이죠? 짝수에 맞을 확률이죠.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짝수 몇 개 있죠? 4개 있죠. 8개 중에서 4개 중에 하나 맞추면 되는 거니까 한 번 쏠 때 짝수 맞을 확률은 아무리 봐도 2분의 1처럼 보이네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하라 그랬으니까 이 둘을 그냥 곱해서 확률이 몇이다? 4분의 1이다 라고 마무리 시켜주면 되겠다 라는 거죠. 뭐 한 번은 홀수 한 번은 짝수다 하더라도 확률이 변하진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확률의 마지막 개념이에요. 나쁘지 않죠. 180페이지까지 푸시면 끝인가?